안녕하세요. 기물실3 중력 파워 라이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24057 손찬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중력파가 무엇일까요? 중력파는 질량이 움직이면서 시공간의 변형이 파동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력파의 크기 단위는 변형률이고,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의 길이가 변하였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게 크기 단위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쌍성계가 있죠. 이제 중력파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중 하나인데,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뭐냐 하면, 이 두 항은 공간의 곡률, 이 항은 공간 좌표의 휘어짐, 그리고 이 항은 에너지 분포를 뜻하는데, 사실은 분포 말고도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에너지를 만약 유체로 본다면, txy는 x 평면을 통해 y 방향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니까, 시간을 통해서 시간으로 쭉 이동하는 거는 에너지 밀도를 뜻하고, 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니까 에너지 플럭스. 얘는 그 반대로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모멘텀의 플럭스. 얘네는 뭐 에너지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걸 뭔가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얘네가 단순히 에너지 분포보다는 이제 분포와 움직임을 둘 다 설명하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물질에 의해 공간이 어떻게 휘는지, 그리고 휜 공간에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한 식이겠네요. 여기서 이제 G 뮤 V 항을, 그러니까 공간좌표의 휭을 선형화하면 중력파의 근사적인 형태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의 곡률이 충분히 작을 때 공간을 이제 단순 평면과 작은 섭동의 합으로 근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건 사실 공간 섭동의 시공간에 대한 미방이니까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초기에 이 중력파의 존재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도 실수로 중력파가 없다고 논문을 낼 뻔도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아리송하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중력파라는 게 물리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냐. 그러니까 어차피 공간을 다 일정하게 구부려뜨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였는데요. 파인만 씨가 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찌어찌 입증을 해냅니다. 존재를. 이제 중력파가 도달을 하면 막대는 서로 붙잡는 힘 때문에 길이가 변하지 않는데, 고정된 구슬은 그 사이 고유거리가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막대에 대한 구슬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거고. 그래서 물리적인 효과가 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검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사실 파인만의 논증 자체가 하나의 검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외부 바고, 이건 이제 한 2m짜리의 알루미늄 바를 가져다 놓고 중력파가 지나가면 이 검출기가 변형될 거니까 바의 고유 진동수와 중력파의 진동수가 일치하면 공명이 일어나서 변형을 잘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주파수 대역이 공명 진동수 주변으로 너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실로폰 마냥 크기가 다른 검출기를 여러 대를 이렇게 설치도 했는데, 여기서 검출한 중력파가 사실 중력파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아는 라이고 같은 레이저 간섭기 기반 검출기들이 등장을 했죠. 라이고. 라이고는 마이클슨 간섭기를 기반으로 하는 중력파 관측기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중력파로 인해서 한 팔의 길이가 다른 팔보다 길어지면 그거에 의한 간섭 무늬를 측정하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죠. 어차피 공간과 파장이 같이 늘어나면 간섭 무늬가 안 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빛이 갔다 오는 시간차를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빛의 파장이 변하는 건 맞는데, 긴 팔을 갔다가 돌아오는 빛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더 짧은 팔보다 더 늦게 도착하고, 이렇게 되면 위상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좀 문제가 많아서 일반적인 마이클슨 간섭기에서 조금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가장 문제되는 게 중력파의 크기인데 크기가 진짜 너무 작아서 이 크기를 에 의한 효과를 키워주거나 아니면 진짜로 라이고 팔을 엄청 길게 만들거나 해야죠. 근데 라이고는 그걸 둘 다 적용합니다. 팔 길이를 무려 4km로 만들고 이제 파브리 페르 공동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파브리 페르 공동은 빛을 여러 번 반사시켜서 이후 길이가 더 길어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특정 파장만 통과시켜서 파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여러 번 반사해서 모아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증폭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동영상은 이 빛이 반사가 되면서 정상파를 형성하고 또 빛의 세기가 증폭되는 모습을 어,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초록색이 더 반사가 많이 되죠. 이렇게 해서 라이그는 280번의 왕복을 만들어서 약 1128km까지 유효 거리를 늘리고 또 180W의 레이저를 700kW까지 증폭해냅니다. 근데 이 공동을 쓰려면 주파수가 더 잘 맞아야 합니다. 여러 번 빛이 왕복해서 오차가 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맞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를 맞춰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파운드 드레브 홀 기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먼저 EOM을 통해서 주파수 중심 주파수에서 근처 주파수들을 덧붙여서 측대역을 생성하고 이게 공진기를 통과할 때 중심 주파수는 통과하는데 측대역은 반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된 측대역도 주파수 오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된 빛을 분석해서 이 오차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주파수를 정제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무리 주파수를 잘 맞추고 유효 길이를 엄청 증폭시켰다고 해도 중력파 스케일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다른 진동들까지 이 간섭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변을 때리는 파도까지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들에다가 진동을 감소하는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이 진동 감소 장치는 보통 건물 내진 설계에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이제 구조물 아래다가 탄성체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래가 진동해도 위는 거의 진동을 안 하겠죠. 여기에 한 수 더해서 라이고는 이 거울들을 진동 감소 장치에 연결한 판에 진자처럼 또 연결을 해서 감소에 감쇄를 합니다. Now let me wiggle it fast, and you'll notice the pendulum stands still while I'm wiggling. That's the 영상에서 보시는 basis 것 of the 같이 idea. 매우 안정하고요. 그리고 또 갖가지 잡음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해결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비행기, 지진과 같이 이 그 지역에서 작용하는 잡음들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과 루이지애나에다가 라이고를 동일한 라이고를 두 개를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두 개에서 얻어낸 신호를 비교해서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레이저가 공기와 산란을 해가지고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레이저가 들어있는 간섭계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걸 없앱니다. 이 효과를. 물론 라이고 자체에 필연적인 잡음들도 존재를 하죠. 예를 들자면 레이저를 씀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광자산탄 잡음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출기에 도달하는 수가 양자역학적인 효과로 인해서 확률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잡음이라는데 이제 레이저 세기가 약할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잡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거울면을 때릴 때 발생하는 잡음이라든지 거울면 분자들의 브라운 운동까지도 잡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또 지구 운동 같은 이제 지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갖가지 잡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이런 오차가 적은 쪽의 데이터를 쓴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100에서 1000Hz 구간이 민감도가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이쪽 부분의 중력파 데이터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에서 측정된 파동이 중력파인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위의 그림처럼
미리 중력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 예를 들자면 회전 쌍성기라든지 폭발체 또는 뭐 연속 파원 또는 스토캐스틱 파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미리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측정된 데이터와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 후보들과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라이고가 찍은 걸로 알고 있는 이 블랙홀 사진은 사실 라이고가 찍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EHT라는 망원경의 작품이고 그냥 진짜로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사실 라이고가 찍는 사진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FFT를 수행하면서 중력파 그 대역에서 튀는 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쭉 측정을 하다가 만약에 튀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력파를 검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고 하고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블랙홀 망원경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